지난 7일 미 최대의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가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교통당국이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미국으로 오는 국제선 항공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의 음성 증명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제는 자가진단을 통해 얻은 코로나19 음성 판정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가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과일부터 냉동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물품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뉴욕의 한복판 타임스퀘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4세 유아 등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만 1,392명, 사망자는 246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2,373명, 사망자는 35명이 늘었고 뉴저지의 확진자는 1,339명, 사망자는 10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827명, 사망자는 17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7일 미 최대의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교통당국은 이번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교통부 산하 연방차량안전청은 어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셧다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가 적용되는 주는 엘라베마, 아칸소, 뉴욕과 뉴저지 등 18개 주입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당국은 자동차 운송업체와 운전자들을 상대로 한 운행 규제를 완화하고 적용 지역을 향한 가솔린, 디젤, 제트 연료, 정제, 석유 상품의 직접 운송을 지원합니다. 다만 이번 셧다운 영향으로 초래된 상기 연료들의 부족 사태를 지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적용받지 않고 아울러 현재 운영이 중단된 업체 역시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적용받지 않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로 미 동부 연안에서 사용되는 연료의 약 45%를 담당하고 있지만 지난 7일 이 업체는 사이버 공격으로 시설 운영을 멈추고 시스템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동유럽 범죄 조직 다크사이드의 사이버 공격 때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미국으로 오는 국제선 항공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의 음성 증명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제는 자가 진단을 통해 얻은 코로나19 음성 판정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7일 자가 진단을 통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도록 규제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려는 국제선 승객이 출발 3일 이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탑승 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CDC는 국제선 탑승자의 자가 진단을 허용하면서도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진단키트를 이용한 경우에만 인정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검사는 키트 제조사와 연계된 원격 의료 서비스를 통해 진행돼야 하고 원격 의료 제공자는 검사받은 사람의 신원과 검사 결과를 확인해 CDC 요건에 맞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항공운송협회는 국제여행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고무적인 조처라고 평가했습니다. 4월 중순만 해도 미국 내 하루 코로나19 백신 실행 주사 횟수가 340만 회 달했는데 최근에는 200만 회를 밑돌고 있는데요. 백신을 맞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웬만큼 맞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제는 멕시코와 캐나다, 태국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습니다. 미 당국은 백신 접종 초기부터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물론 일시라도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주소만 있으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주사를 무료로 접종해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사용을 허가한 화이자와 모더나는 여러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미국 밖의 수많은 나라에서는 맞기 어렵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도 쉬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 밖에서는 흔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예방 효율이 더 낮고 부작용이 많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비축의 여유 백신을 다른 나라에게 돌려쓰게 할 생각은 아직 없다면서도 일단 미국 안에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맞히는 것이 집단 면역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는 화이자와 모더나를 맞기 위해 여행사의 주선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여윳돈의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멕시코에서만 3월과 4월에 17만 명이 이런 원정 백신 접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의 한 여행사는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 접종센터 방문을 핵심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 관광 일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지난 8일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 할리우드 여배우 제니퍼 가너와의 인터뷰에서 최선을 희망하면서도 최악에 대비하고 싶다며 계절성 백신 부스터샷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스터샷은 백신의 면역 효과를 강화하거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추가로 맞는 백신 주사를 의미합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부스터샷이 필요할지 그리고 그게 6개월일지 또는 1년일지 2년일지 알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다며 만약 필요하다면 그에 대해 준비가 돼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내놓기 위한 절차를 관리들이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은 독감 백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부스터샷을 하게 되리라는 것이라며 계절마다 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지만 그래야 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는 지난 6일 발표한 예측 모델에서 독립기념일까지 미 성인의 70%에게 최소 한 차례의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백신 거부와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겨울철 대확산이 닥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제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전에 현재 4만 3천 명 수준인 미국 내 하루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접종이 더 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ABC 디스빅 인터뷰에서 이제는 실내 마스크 규제를 완화할 때라는 스캇 고틀립 전 식품의약국 국장의 주장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백신 접종자가 되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을수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완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 많은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을수록 더 자유로워지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우치 소장은 현재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4만 3천 명 수준인데 이것보다 훨씬 적어야 한다며 신규 확진자가 적어지면 실내 혹은 실외 감염 위험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CDC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라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밝히고 지난 7일에는 감염자와 6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도 공기 중 호흡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며 공기를 통한 전염 위험을 환기한 바 있습니다. 제프리 지엔트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도 마스크 착용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경계를 늦추지 말라며 시간 경과에 따른 CDC 지침은 점점 더 많은 접종자에게 마스크를 벗는 특권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긴 하지만 완전히 획기적인 다른 변이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변이 중에서 영국발 변이가 지배적인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제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메릴랜드 대학 게놈과학연구소의 자크 라벨 교수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영국발 변이가 매우 전염성이 강해 다른 변이들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변이들이 제각각 다른 대륙에서 발생했는데도 같은 돌연 변이를 공유하는 것도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가 제한된 수의 방법으로만 돌연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존스 홉킨스 보건센터의 지지 그론발 연구원은 아마 이게 다일 것이라면서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완전히 다른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된 소위 돌파 감염이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100%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까지 미국에서 완전히 백신을 접종한 인구 9,500만 명 가운데 9,245명, 0.01%가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이론적으로는 개인이 약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백신이 듣지 않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라벨 교수는 아직 백신 접종 환자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의 패턴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개인의 면역 체계가 백신에 반응을 보이지 않아 돌파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백악관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시 면제에 지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약업체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IP가 일시 면제되면 원자재 확보에 경쟁을 불러오고 오히려 전 세계 백신 공급에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버트 블러 화이자 CEO는 지난 7일 소셜미디어 서비스 링크드인을 통해 동료들에게 공개한 서신에서 코로나19 백신 IP 면제를 원자재 흐름을 방해하는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일 무역대표부 명의로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세계 무역기구를 통한 코로나19 백신 IP의 일시 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라 CEO는 현재 백신 생산을 더 빨리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은 인프라가 아니라며 제한적 요소는 백신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고도로 특성화된 원자재 부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원자재가 생산되는 족족 우리 제조시설로 보내지고 즉각 전 세계로 보내지는 백신으로 전환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IP가 면제되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백신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단히 중요한 원자재 투입에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며 재차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백신 제조 경험이 없거나 아주 적은 단체가 우리의 생산 증대에 필요한 원자재를 가지려 들 수 있다며 백신의 안전성과 보안 모두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일부터 냉동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물품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에서 경기가 회복할 기미를 보이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닐슨 IQ 데이터를 보면 가공육, 그릇 세정 제품 등 다양한 소비재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두 자릿수 % 상승했습니다. 슈퍼마켓 체인 웨그먼스 등을 거느린 탑코도 사과 가격이 품종에 따라 10에서 20%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바나나도 올랐고 오일을 기반으로 한 샐러드 드레싱과 마요네즈도 원료값이 오르면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프록터앤드갬블도 유아용품 성인용 기저귀, 여성 케어 브랜드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킴벌리 클라크도 티슈와 성인용 기저귀, 하기스 유아용품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칸 음식 체인점 치폴레 멕시칸 그릴은 지난달 배달 음식 가격을 4% 인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3월 소비자 물가는 2.6% 올라 2018년 8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CEO는 이를 연내 주주총회에서 경제가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4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한 행사에서 우리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있다면 연준이 이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뉴욕의 한복판 타임스퀘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4세 유아 등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5시 맨하탄 44번가와 7번가 교차로인 타임스퀘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4세 유아와 23세 여성이 다리에, 43세 여성은 발에 각각 총상을 입었습니다. 뉴욕 경찰은 이들이 맨하튼 지역의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4세 유아는 그녀의 가족과 함께 인형을 사는 중에 총격을 입었고 23세 여성은 로드아일랜드에서 온 관광객이었습니다. 경찰은 부상자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2명에서 4명의 남성이 논쟁을 벌이다 이 가운데 1명이 총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총격은 불특정한 목표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사진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타임스퀘어 지역에서는 지난 1분기에 25건의 강력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강력범죄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건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오는 9월 말부터 연방통신위원회가 외국 통신사들에게 로보콜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규칙을 시행합니다. 이 규제에 협력하지 않는 외국 통신사를 통해서는 미국으로 전화를 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오는 9월 28일부터 외국 통신사들의 불법 로보콜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규칙을 시행합니다. 앞으로 이런 단속에 동참하지 않는 외국 통신사들은 미국으로의 통화 연결이 차단됩니다. 불법 로보콜 대응의 골치를 앓고 있는 FCC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으로 전화 통화를 연결하고 싶어하는 모든 통신사로 하여금 FCC에 우선 등록한 뒤 불법 전화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적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걸 입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FCC에 등록한 외국 통신사들의 명단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미국의 통신사들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외국 통신사로부터 걸려오는 통화만 연결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한 외국 통신사가 불법 로보콜을 미국으로 연결해준 사실이 적발되면 FCC는 이 회사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이후 미국 통신사들은 이 회사의 통화 연결을 차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 통신사까지 규제하겠다는 이번 FCC의 방침에 3대 통신사인 AT&T와 버라이즌, T-모바일은 미국으로의 합법적인 통화 연결까지 막힐 수 있다며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섰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형평한 백신 배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잉그루드의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지난 2일 열린 글로벌 시티즌 모금 콘서트가 당초 목표를 뛰어넘는 3억 2천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스 라이브 콘서트는 지난 2일 녹화돼 8일 저녁 ABC, CBS, 유튜브 등을 통해 방영됐습니다. 콘서트에 참가한 유명 인사들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 영국 왕자, 제니퍼 로페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진희 이스턴 일리노이 주립대 사과 교수는 지난 8일 미국의 교재 전문 출판사인 코넬라 아카데믹 퍼블리싱이 역사적 사실과 다른 주장을 담아 출판한 교재 동아시아에서의 한국의 형성, 한국사에 대한 수정 조치를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계 미국 학자인 치즈코 앨런 하와이 대학 국제연구 펠로십 담당자가 집필한 이 책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스스로 몸을 팔거나 가부장제에서 가장의 빚을 갚기 위해 선급금을 받고 2, 3년간 매춘을 하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판사 측은 문제가 고쳐질 때까지 같은 내용으로 교재가 인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6일 주 감사원실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청구된 실업수당에 대한 부정 수급 사례가 발견되면서 주 노동국의 감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주 감사원실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실업수당을 대신 챙기거나 실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수당을 타가는 사기 행위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노동국은 현재 진행 중인 감사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웹사이트에서 신분 증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조만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7일 불체자 대상 4천만 달러 등을 포함해 총 2억 7,500만 달러 규모의 개인 및 소기업 대상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불체자 대상 지원안은 연소득 5만 5천 달러 이하 불체자를 대상으로 한 차례 한해 개인 최대 1,000달러, 가정당 최대 2,000달러의 현금 지급을 골자로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구호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불체자 주민들이 수혜 대상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때때로 구름만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